자, 이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윤호인 아빠님께서 실제로, 또 전달을 해주시는, 만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만신 할머니 이야기 또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흥산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만신 할머니께서 만나신 어떤 노만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만신이라고 하면,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 어떤 한 만신분을 또 만나신 건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윤혜인 아빠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만신할머니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네.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솔빈이한테 다른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밤에 찍은 사진. 네네네. 그 사진을 찍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다른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주차장 있는 데인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길래 이제 이 시간에 사람이 왜 오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물건을 막 꺼내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떤 네네. 늙으신 분이. 한 70대쯤 돼 보이셨는데 젊은 분하고 이제 뭐 차에서 물건을 내시길래 도와드렸어요. 물건이 많아가지고. 예. 도와드리면서 이제 막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아니 젊은 사람이 이 늦은 밤중에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여기에 왜 왔냐고. 안 예. 무섭냐고. 여기 밤에는 사람들이 인정이 끊겨갖고 잘 안 돌아다니는데 겁나지 않냐고. 여기 귀신들 되게 많은데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진 찍으러 왔다고. 예. 제가 아는 할머니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하고. 네네.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 뭐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혹시 그 얘기에 나오신 분 누구 아니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오? 예. 혹시 어디 사시는 누구 아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맞는데요 그러니까. 아 맞구만. 그 어르신이 맞구만. 그러더니 나도 그 어르신을 안다고. 나는 예. 안동에서 왔는데 사실은 오늘 다른 데를 가려고 나왔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됐다고. 사실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딸한테 알려주고 인사드리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인사를 드린다. 근데 마침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왔는데 자네를 만났다고. 이게 인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마주쳤을 뿐이라고. 할머니가 워낙에 많은 데서 일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경상도 주변에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여기 주변에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오. 어제 뭐 한 70km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알려주신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참여를 잘 못하니까 네네. 사진 찍으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오, 예. 그래서 그 지금 올려드린 사진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게 원래 주흥산이 아니라 주흘산이에요. 아, 주흘산. 흘리다 할 때 흘산이에요. 네. 주산 이게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여기 문경세제 일관문에 있는 그 성황당 나무 사진이에요. 그게. 오, 예. 그 무속인 분들이면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영험한 산이고 이게 주산이거든요. 진산이라 네네. 그래서 여기 성황신이 되게 영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러 와요. 정문 쪽에는 통제가 되니까 다른 쪽에서 산을 넘어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저는 그냥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붙잡으시더라고. 그 어르신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더라고. 예. 갖고 할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어르신 돌아가셨냐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조심해서 가라고. 다음에 또 마주칠 일 있으면 그때 또 인사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몰고 이제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러게. 이게 또 되게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또 만신 할머니를 알고 계신 분을 딱 만났네요. 그 자리에서. 그분 이제 세습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무리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 업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신딸한테 물려주시려고 인사드리러 다닌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만신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할머니가 큰 구판에 처음으로 인연이 닿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 전까지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이제 일 도와주는 거 그런 것만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구판에 뛰어들게 되는데 네네네. 이 어르신을 만나면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어르신이 충고와 예. 이 어르신이
자네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르신을 만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갑시다. 자, 그러면 네, 이 렛츠가 얘기는 이제 할머니가 길이십니다. 잠깐만 길이십니다. 다시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이 얘기는 할머니가 40 앞두셨을 때 그때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어르신은 그냥 이제 주변에 괴산 쪽에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괴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 나오시는 길이셨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막 이게 국도가 큰 국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경세제를 통해서 넘어오셨대요. 넘어오시는 길에 날이 거의 이제 저물 때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주무실 때를 찾으셔야 되는데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그 산 중에 그래서 그냥 밤을 샐 요량으로 이제 걸으셨대요. 거기를. 네. 걸으시다가 이제 주울산에 이제 성황당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인사를 드렸대요. 이번에도 뭐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그 사진에 보이는 그 어르신이 한 분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깊은 그 깜깜한 밤중에 쓱 하고 오시더래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귀신인 줄 알았대요. 쓱 오시는데. 근데 보니까 귀신은 아니더래요. 그 할아버지 옆에 이제 또 다른 어르신이 계시는 걸 보고, 저분도 무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셔 인사를 드렸대요. 인사를 드리고, 저는 뭐 누구 밑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배운 누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신가? 그러고 이제 보니까 그 어르신이 품에 조그만한 항아리를 들고 계셨대요.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 같은 거, 쌀단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오시더래요. 근데 그 항아리를 이제 가만히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항아리 안에 뭐가 담기긴 담겼는데 뭐 요사스러운 게 담겨 있더래요. 기운이. 예. 그 어르신한테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어르신, 그 요상한 단지 안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이거는 내가 일을 처리하다가 힘이 안 돼서 여기다가 부탁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라고, 이 어르신한테 부탁드리러 온 거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더니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다가 할머니 살아오신 얘기도 막 해드렸대요. 네네네. 그 어르신이 다 들으시고는 아이고 자네도 참 힘들게 사셨다고, 보통은 그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걸었지만 참 나도 느끼는 게 많다고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그래 자네 옆에 계시는 분을 보니까 평범한 분은 아니신데 자네 혹시 날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려야지요 하니까 그 어르신이 여기 있는 이 영가 말고도 다른 영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대요. 보린 댁에.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천도를 잘 못하시나 봐요. 귀신을 떼거나 뭐 이런 건 하는데 그 뭐 천도국 같은 거 잘 못하시는 그런 성향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영혼을 포함해서 그 댁에 있는 영혼까지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항아리를 여셨대요. 예. 봉한 거를 이제 항아리를 여셨는데 그 안에서 피에 절은 이제 영가가 이렇게 한 명이 올라왔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어쩌자고 이렇게 피에 절어가지고 계시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풀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네네. 오늘 이 기회에 이곳에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영가가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네. 막 피에 막 절어 있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지상에 머물면서 사람들 괴롭히면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고 후손들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좋은 데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 부탁 좀 들어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알았다 얘기를 해라, 무슨 부탁이냐. 그 영가가 사실은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 맞아 죽은 영혼인데 날 때려 죽인 그 친일파 놈을, 친일파 후손을 내가 잡아 먹으려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이 꼴이 됐다. 예. 그러니까 내 원을 좀 풀어달라 하니까 할머니가 제가 어떻게 풀어드리냐고, 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줘라. 내가 이렇게 됐고 내 후손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알겠다. 네네.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누구네 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 집에 일단 묵고 다음날 아침에 가기로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영가가 얘기해준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네네. 찾아가니까 집이 으리으리하더래요. 되게 겉에서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마당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 계십니까 하니까 나오는 걸 보고 그 집 아들이 나왔나 봐요. 할머니가 다 천천히 보고 혹시 이 집에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 없냐고. 이제 아니다 하니까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몸져서 누워 계시다. 이게 된 거예요. 예. 할머니가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지나가다가 이 집의 기운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들어왔다. 오. 소위 말해서 약을 판 거예요, 할머니가. 고지것대로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혹시 친구분 중에 이런 이름 가지신 분 없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워 네. 계신 분한테. 그분이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아, 사실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봉인돼가지고 천도도 못 대고 끌려와서 소멸되기 직전에 지금 놓여있다.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큰 거는 없고 자기 후손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의 없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이분 부탁을 들어드릴 요량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이제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를 팔아먹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게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재산을 절반을 떼가지고 그 집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거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재산만 떠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사과를 하시라고 후손분한테 내가 사실은 너희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고 너희 아버지는 나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지고 죽었다 이걸 설명을 해줘라. 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어디 가서 죽은지 모른다 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끌려가서 죽었는데 어디서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끌려가서 죽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돌아가셨다는 분 집에 찾아가니까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제 초가집에 그 남편 아내분하고 따님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완전히 진짜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설명을 하셨대요. 아, 사실은 내가 이 집의 남편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내가 요즘 꿈자리도 너무 안 좋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어떻게 좀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후로는 이런 일 없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살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 길로 이제 재산을 떼가지고 그 집에 주셨대요. 그 이후에. 예. 주시고는 이제 일이 마무리됐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 어르신이 다 지켜보시고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힘을 써도 안 되던 게 어떻게 자네가 그렇게 하니까 쉽게 풀리냐고. 예. 이게 또 다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자네가 모시는 그 어르신이 보통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다마는 잘 됐으니까 고맙다고. 그리고 네. 혹시나 내가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더 도와주시겠느냐. 아 그러면 제가 뭐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일대에서 탄광촌이 있는데 탄광촌에 매몰돼가지고 죽으시는 분이나 이제 막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굿이나 위령제를 지내드린대요. 그분이. 예. 그 어르신이. 예. 본인이 이제 같이 하시던 이제 세습모분이 돌아가시고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쟁 근무하고 계셨는데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아, 자네 같은 사람이면 내가 이 일을 맡기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자네 능력이면 충분히 여기 있는 그 혼들 많이 달래가지고 올려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위로굿을 펼쳐지는 곳을 가져가지고 망자천도굿을 해주셨대요. 예. 집집마다 이제 가니까 탄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한 세대가 거기 탄광촌에서 일한 게 아니라 뭐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손자로 이렇게 탄광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아버지를 잃었지만 막상 또 할 일이 없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 가서 막장에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천도를 못 해주니까 이제 그 화가 이제 자손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서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보고 이 집에도 돌아가신 분 계시네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모았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마을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위로구슬을 하는 거는 임시방편뿐이 안 된다. 이분들이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애타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엔 그게 원한으로 바뀌고 그게 원한이 뼈에 사무치면 자손들한테 해가 된다. 뭐 당장 이 마을을 떠나서 사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배운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이걸 하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넉거지를 해가지고 다 올려 보내드리자. 네. 탄광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 그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 어르신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나는 능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나도 세순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큰 신이 오셔가지고 넋을 걸어 올려 주셔야 되는데 예.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자네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할머니가 탄광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넋을 건지러 가셨대요. 네. 넋을 건지는 구슬을 하시는 도중에 엄청나게 인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네. 온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걸 구경하겠다고. 그 넋 걷는 거를. 할머니도 넋거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설명만 들었지. 곡산 할아버지고 뭐 신어머니한테 설명만 들었지 본인이 직접 이제 해보시는 건 그게 처음인 거예요. 네. 탄광에서 그것도 물도 아니고 탄광 입구에서 이제 그 넋거리 이제 구슬 하시면서 그거 할 줄을 모르니까 원래는 이제 신을 청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신 거예요. 네네네. 이걸.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했는데 영혼들이 딸려오더래. 이렇게 누구 집 누가 올라오셨다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예. 그 아버지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막 울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어이구. 할머니가 이제 그걸 계속 하시다가 이제 누구 집은 되고 누구 집은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올라오냐 이게 된 거예요. 당신이 무당이면 다 올려줘야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럴 거면 이걸 뭐하러 하느냐. 네네.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예. 내가 뭐 잘못했구나 싶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신을 청해야지. 신을 청하고 네가 그거를 부탁을 드려서 아이고 영혼들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건져 올려지냐고. 아, 그게 그렇게 그 하면 되냐.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올라오겠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건져 올린다고. 네네. 네가 아무리 뛰어난 무당이라도 그건 안 되는 법이니까 신을 청해서 제대로 대우를 하고 제대로 놀린 다음에 건져라 하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제대로 구슬을 하신 거예요. 네네. 굿장단을 춤을 추시고 신을 청하고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공수를 내리시면서 그 있는 영혼들 올라오라고. 애타게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애타게 당신들 찾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올라오시게 하면서 그걸 하시고는 이제 던져가지고 하니까 이제 영혼들이 막 한꺼번에 딸려오는 거예요. 막 예. 우수수 딸려오더래요. 그냥 해가지고 땡기니까 막 떡거리 할 때 막 이렇게 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천을 해가지고 천을 땡겼는데 거기에 막 영혼들이 막 줄줄이 딸려서 막 오더래요. 야, 예. 막 탄광 입구에 영혼들이 막 새까맣게 깔려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막 새까맣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다 건져 올리신 다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나는 누구 집 누구요, 나는 누구 집 누구요, 어디지, 어디 누구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호명을 해주셨대요. 다 호명을 예. 해주시고 공수도 해주시고 아이고 억울한 죽음 거기 캄캄한데 빛도 없는 곳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수를 해주시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이제 인사드리라고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인사드리라고 이번 기회에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고 다음에는 이곳에 사고가 없게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라고. 예. 이분들이 다 도와주시면은 앞으로는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하고 아이고 아버지 고생 많으셨다. 자식 됐던 놀이로 아버지 시신도 못 걷어올리고 죄송하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막 그 탄광 입구는 여러 개지만 한 입구에서 건져도 다 딸려온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그 신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땡기니까 다 올라오더래요 할머니. 그거를 그냥 이제 아침에 시작하셔가지고 밤 늦게 해가 떨어지고 밤 늦도록 그걸 계속 땡기셨대요. 진짜 몇백 그루 올리셨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왔대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편하게 자손들이 대해주는 이거 굿 받고 편안하게 다들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쉬시라고 얘기하시고는 천도굿을 행해 주셨대요. 네네. 사람들 빌고 이제 그 영혼들도 막 고맙다고 막 울고 그래서 나 이제 그만 간다 고맙다 이러고 이제 다 떠나시고 그 옆에서 이제 그 세습모 하시는 분이 다 보신 거예요. 네. 다 보시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아이고 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왜 그러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제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대단한 어르신인 것 같다. 나도 잘은 몰랐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다. 하니까 아니라고. 그 정도로 영혼을 땡겨올 수 있는 신이시면 보통 신명은 아니라고. 오. 땡겨오시는 분이. 예.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을 하셨대요. 사실은 제가 모시던 스승께서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분도 같은 신명이랬고 저도 같은 신명이라고 했는데 뭐 쉽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나 보다 보니까 자네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경우가 잘 없대요. 쉽게 영혼들 달래고 부르면 오고 이런 경우가 잘 없대요. 불러도 안 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가 이제 그걸 하시고는 이제 아이고 그러면은 아직도 여기 많이 계시니까 네.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부탁드린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 해에도 가고 그 다음 해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곳에 점점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경세제 주변에 있는 탄광에만 하셨는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태백에서도 이거 해달라고 온 거예요. 태백에도 탄광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태백에서도 할머니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대요.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막장에서. 그럼요. 그 사고가 거의 많잖아요. 네. 그 탄광 자체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갱도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거기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시신은 꺼내왔는데 그 안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은 꺼내왔는데 혼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휴. 예. 그럼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건져가지고 올려가지고 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자네는 뭐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실 그릇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네네. 자네는 무조건 큰 굿을 하셔야 될 사람이라고. 네네. 자네 신명은 그렇게 놀리셔야 될 신명이라고. 이거는 보통 뭐 신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네같이. 예. 그렇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대요. 동해안에서도 오고, 막 남해안에서도 오고, 막 진도에서도 연락 오고, 막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계속 그래서 그걸 다니신 거예요. 못동으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못동으로 다니신 거예요. 우와. 그때는. 그러고 다니시다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이제 그냥 길 가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러셨대요. 그냥 가다가. 그냥 막 길 봉사하고 가다가도- 다니셨네. 예. 길 가다가도 누가 보이잖아요. 가다가 보이면 이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예. 아이고 거기 할아버지가 아주 애타게 쳐다보시는데 자네 자꾸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자네한테 좋을 거 없다고 막 이렇게 예.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많고 할머니 집에 찾아오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 제가 있을 때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할머니가 보고 그냥 돌려보내시고 네네. 와가지고 그냥 차나 먹이고 그 무슨 일로 왔노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별 시답적인 걸로 막 얘기하면 아이고 그랬나 힘들었지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얘기 풀어놨으니까 이제 힘든 거 없지 가거라고 앞으로 잘 되니까 착한 마음 먹고 밝게 마음 먹으라고 자꾸 그렇게 어두운 마음 먹고 자꾸 나쁜 생각 먹으면 그때 비로소 귀신이 꼬이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자네 옆에 귀신 하나도 없다고. 자네 귀신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 데 다니면서 자꾸 나쁜 거 꼬으려고 하지 말라고. 네네. 이런 데 자꾸 다니면 보통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게 꼬이는 거라고. 자꾸 꼬이게 되니까 다시는 이런 데로 눈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살라고. 예. 진짜 자네가 그런 일에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자네 조상이 도와주시건 아니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꼭 나타나니까 굳이 자네가 힘을 들여갖고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라고. 와, 맞는 말이다, 진짜. 그렇게 계속 돌려보내시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런 거 도와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힘든 거라고. 그렇지. 예, 그렇죠. 저런 걸로 힘들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힘들다고. 네. 각자마다 다 힘든 게 있고 사연이 다 있다고. 사람마다 다 있는 법이라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마음가짐이 약해지고 자꾸 이런 데로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그런 나쁜 기운이 자꾸 꼬이는 거라고. 자기 옆에 예. 자꾸 꼬이니까 그렇게 좋은 생각 갖고 계속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자꾸 하면 안 좋다고. 저는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뭐 네가 뭐 물어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네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얘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내가 봤을 때 심지가 곱고 마음이 밝아가지고 천성이 밝아서 가볍고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해꾸지를 못할 거라고. 너는
엄한 데만 가지 말래. 아, 너는 엄한 데 가가지고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일상생활 하면서 해코지 당할 일은 없어 보인다고. 기가 세니까 그런 다행이네요. 경우는 없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뭐 아무데나 인사 가도 되고 너는 뭐 물어볼 거 없다고 내한테. 내가 너한테 해줄 얘기도 없고. 너 내가 얘기해준다고 들을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래 너는 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얘기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주 할머니 얘기 들으면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그래, 원래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만큼 느끼는 법이라고. 나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한테 내 조언을 얘기했지만 조언을 듣는 사람도 있고 흘려 듣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렇죠. 흘려 듣는 사람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할머니가 설명을 하고 굳이 뭐 이렇게 바꾸려고 안 했대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네. 보이는 거지 그 모르는 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자, 오늘 윤호인 아빠님께서 이렇게 만신할머니께서 만나셨던 어떤 한 노만신 분과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만신할머니가 또 큰 굿을 또 많이 다니셨던 네. 계기가 됐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 뭔가 배울 게 되게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되게 큰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꼭 무서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한 무당이었던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스토리들이잖아요. 이런 이 만신할머니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서 되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훈이 항상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막 무속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처럼. 저도 요즘 많이 힘든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시청자 홍토님께서 또 이렇게 소중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로 또 이런 기숙사 같은 곳에서 겪으신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또 기숙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홍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좀 많이 떨리실 거예요, 그죠? 많이 떨리네요. 네, 떨려도 그냥 편안하게 겪은 거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그 기숙사에서도 겪으신 일이 있다고 해요, 홍토님. 네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혹시 본인 소개를 잠깐 한다면 좀 영감이 있다거나 네. 그런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약간,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네. 네,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구름 같은 형태로 보는 편이었고, 이제 이게 이미지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젊은 여잔지 남잔지 뭐 이 정도? 그렇게만 좀 보는 편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색깔로도 표현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 색깔은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얘가 화가 났거나 이런 거를 뭐 엄청 붉은색으로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까맣게 보인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흔하지는 않았고 정말 그럴 때는 점점 무서워서 피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약간 하얀색 그 연기 같은 그런 식으로 좀 봤어요. 이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특징이 있는 게 또 색깔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 네네.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게 또 신기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게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부터 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보는 편이었는데 확실하게 인지한 거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네. 저희 엄마는 이런 걸 좀 말하는 걸 좀 싫어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 안 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한 7년 전쯤에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띄워주신 것처럼 이렇게 벽에 2층 침대가 있는 그런 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예. 거기가 이제 4명이 사용하는 방이었고, 이제 바쁠 땐 알바까지 해서 8명이 쓰는 거라 이게 2층 침대 4개가 벽에 하나씩 있었어요. 이야, 네. 네, 거기 이제 일할 때 주 6일 근무인데 하루 휴무 때 이제 본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쉬었는데 보통은 본가로 갔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쉬는 날 일찍부터 이제 일이 있어서 집으로 안 가고 그냥 근처 모텔 이런 데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예. 근데 딱 방에 들어갔는데 되게 넓고 깨끗해가지고 신식이어가지고 막 괜찮다고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괜히 분위기가 좀 쎄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깔끔한 방인데 예. 괜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불 다 켜놓고 TV도 음소거해서 켜놓고 그러고 잤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은 켜져 있는데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이제 그냥 뭐 타이머 같은 게 있어서 자동으로 꺼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예. 따로 특별한 일도 없고 해서 뭐 별일 없이 그냥 나오고 볼일도 다 보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죠. 근데 며칠 뒤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 처음에는 발끝에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또 금방 이렇게 풀리길래 그냥 피곤해서 좀 뭉쳤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그 묵직한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끝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은 종아리가 무겁고 네. 점점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가위 풀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네. 기숙사에서는 계속 가위를 눌리는데 뭐 본가에 가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잠깐 짬내서 자거나 이럴 때는 또 멀쩡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보통 옆으로 누워서 자요. 네. 그때도 이제 벽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또 똑같이 가위에 눌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발끝에서부터 차근차근 묵직한 게 올라오는데 사람이 타고 올라오면 장난칠 때 애들이 놀린다고 사람 타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햄버거 네. 놀이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손이 제 발부터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짚으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뭔가 기어서 올라오듯이? 네, 기어서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무서우니까 얼른 가위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통 가위 풀 때 이제 혀끝이나 입속 살을 이렇게 살짝 물어요. 예. 손가락 움직이고 이런 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 가위를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혀를 이렇게 살짝 놓으려고 하는데 아예 턱도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짚어 올라오는 게 어깨까지 짚었고 이 얼굴 옆으로 제가 누워있으니까 오른쪽 볼에 이게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약간 사람 머리카락 닿는 느낌 아시죠? 네. 싹 이렇게 긁히는 그 머리카락으로 긁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귓가에 그 옷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발끝부터 천천히 풀려요. 그 무거운 기분이 없어지면서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침대 밖으로 제 머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면서 귀에 그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몸이 확 가벼워지길래 이렇게 가위가 풀리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햄버거 놀이처럼 제 몸 위에 누가 탁 눕는 거예요. 없었다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짓눌리니까 제가 진짜 간신히 풀었어요. 혀를 깨물어가지고. 예. 피날 정도로 깨물어서 가위를 풀렸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눈을 뜨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면은 또 몸 위로 누가 탁 눕고 또 풀고 나서 저절로 눈이 감기면 누가 탁 눕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다가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려고 누우면은 계속 제 위에 누가 같이 누워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약간 이렇게 연가 이런 거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있던 기숙사 방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 아기였는데 네. 얘는 그냥 좀 사람한테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막 아기는 없는 애였어요. 네. 제가 그 가위 눌리기 시작할 때부터 얘가 다른 침대 계단 뒤쪽에 숨어가지고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가위 눌리는 게 심해지면서 얘가 사라졌어요. 아기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저는 그런 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위 눌리고 지냈죠. 어떻게 보면. 그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시달리다가 네네. 이제 집안일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다행히 따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안 나왔어요. 다행이다. 예. 다행이긴 한데 기숙사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가위를 눌릴 때 보통 아기가 나와서 장난을 치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여자가 나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위 눌리면서 봤던 영가의 형상이 제가 느낀 거랑 거의 일치했어요. 와. 네,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뭐 따로 결말이 없어서.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네. 무당을 만나가지고 퇴치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뭘 아는 것도 없고. 네네. 그러고 나서 또 겪으신 게 있나요? 그러면? 겪은 거는 사실 소소하게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네네. 제가 다녔던 다른 회사에서 네. 그 다른 회사가 원래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좀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그냥 막연하게 있는 회사였어요. 아, 그 회사가. 네, 좀 네네.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돼가지고 뻔한 괴담 있잖아요. 화장실에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누가 들어갔나 보다 문 잠기는 소리도 났는데 정작 가보면 아무도 없고 문이 열려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괴담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1층 화장실이었고 3칸 중에 두 번째 칸이 좀 그런 귀신 소문이 있는 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잘 안 갔는데 하루는 제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있는데 옆판에 누가 들어가는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두 네. 번째 칸으로. 그래서 그냥 사람이 들어갔나 보다 해서 문 잠기는 소리도 나고 휴지 두르륵 풀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서 저도 이제 돌려보고 나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겪고 나니까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웬만하면 안 갔는데 예. 거기가 이제 1층 화장실이라서 퇴근하는 길에 항상 거길 지나가게 돼요. 어쩔 수 무조건. 없이. 네네네. 네,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을 좀 많이 봤어요. 들어가는 여자를. 근데 나오는 사람은 없고. 네, 그리고 거기가 자동 시스템이라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거든요. 아, 사람이 네. 없으면 꺼지고. 근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불이 탁 켜져야 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불은 안 켜졌어요. 불은 안 켜지고 그냥 어둡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이고. 네네.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네. 직원들 휴게실이 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방이었는데 네. 아, 좀 잘 수 있는? 예, 잠깐 쉴 수 있는 조그만 방인데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위에 잘 눌리거나 그러니까 잠깐 가위 눌리거나 그러니까 자도 피곤하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고 예. 저도 가끔 가위에 눌렸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다 보면 네네. 되게 깔끔한 오피스로 약간 유니폼 같은 하늘색 정장을 입은 여잔데 머리가 산발로 돼가지고 가만히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예.
그거를 몇 번 보고 직원들도 거기에서 귀신을 봤다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일을 그만둘 순 없으니까 그냥 지냈는데,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좀 통유리가 많이 있는 건물이었고, 꼭대기층은 거의 전면이 다 유리였어요. 밖에서 봤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네네. 그 건물 꼭대기층 한쪽에 제가 봤던 그 하늘색 유니폼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데, 머리를 되게 깔끔하게 올린 머리 한 상태로 서서 네. 또 가만히 밖을 노려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바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은 저희 휴게실인 거죠. 예.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이건 조금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연가들이 움직일 때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잠깐만. 그래가지고 귀신이 이동할 때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제가 봤던 그 연가가 저희 휴게실에서는 머리가 막 산발처럼 되어 있고, 그 꼭대기층에 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머리도 묶고 있고 이랬는데, 분명히 동일한 연가였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하긴 한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가끔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네네. 항상 그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귀신이 위로 올라가, 네. 그러니까 층이 바뀌어서 위로 올라갔는데 머리가 깔끔해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 층이 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좀 많이 본 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유명해요, 그거? 네, 좀 유명한 연가더라고요. 와. 그러면 아까 홍토님께서 연가를 볼 때 네. 뭔가 색깔이나 그런 기운으로도 보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짤막하게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 구름 같은 형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젊구나, 아니면 나이가 많구나 이런 건데, 어릴 때는 그런 분간이 안 됐을 때, 완전 어릴 때는 네. 그냥 그쪽에 뭐가 이렇게 뭉게뭉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다가가면은 뭐가 잡히거나 하질 않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허우적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뭐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애가 왜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허우적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걸 보는 걸 어렴풋이 제가 막 얘기를 하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셨지.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어릴 때는. 네네. 그래서 좀 계속 제지를 하셨고, 그래서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 무서운 거는 없었는데, 네. 그 색깔 좀 붉으스름한 형태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헌옷 수거함 아시죠? 초록색 큰 통. 그 아파트 헌옥수거함. 예, 그런 게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좀 낮게 되어 있는. 네네. 그 위쪽에 막 그런 빨간색으로 약간 검붉은색으로 뭉게뭉게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했는데 좀 가까이 다가가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그 영화 셔터 혹시 보셨어요? 그 셔터 여자 귀신? 예, 그 차 위에 앉아서 머리 막 이렇게 날리면서 막 웃고 있는 귀신 있잖아요. 유명 귀신이죠, 그거.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도망갔죠. 무서워가지고. 와, 그 헌옥수거함 위에 쭈그려 앉아있어요? 네, 그랬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헌옥수거함 그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없어진 거 보면은 아마 그 버려진 옷 중에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헌옷수거하면서 이제 간혹 이거 괜찮은데 왜 버렸어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 만약에 그 귀신이 묻어있던 옷이라면 집 안으로 또 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끔찍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 검은색으로 보였던 애들도 있네요. 검은 기운 이런 거.
네, 그냥 뭐 약간 검은 구름 같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좀 화가 나 있었어요. 화가 나 있다. 뭔지는 몰라도 40대 아저씨의 느낌이었는데 네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화가 나서 이렇게 딱 서서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이간에 주름 져가지고 입술 꼭 다물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나서 막 확 참는 것처럼 네네. 그런 식의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좀 까만 느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귀신을 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네.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기 마련이고. 고민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은 있나요? 한번 물어본 적 이런. 제가 직접 찾아간 적은 없었는데 네네. 그냥 뭐 타로 같은 거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 그런 뭐 무당분들이라든지 영감이 강한 분들을 웬만하면 피해라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게 너무 세서 좀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안 찾아갔었어요. 괜히 무섭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다른 곳 일할 때 만났던 이모분이 계신데 전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을 볼 때마다 뭔가 무당분들이 쓰시는 그 방울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나는 무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좀 이상한 걸 많이 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말을 안 했는데도. 네, 그냥 좀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이분도. 네. 근데 다행히 그분이랑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그분 말로는 제가 뭔가 세다기보다는 어설프게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라 그런 영가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타로나 이런 거에서 무당들을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 했던 게 괜히 그 어설픈 영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좀 안 좋게 될까봐 그쵸. 그랬을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가 귀신 집대고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지 말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안을 갖고는 있지만 진짜 막 그렇게 신을 모실 정도의 그릇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다행이죠. 자, 오늘 홍토님께서 기숙사랑 또 실제로 본인이 목격을 하셨던 귀신의 종류들, 그리고 귀신을 색깔로 분류를 했을 때 또 이런 귀신도 목격이 됐고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뭔가 네. 보시니까 모습을 보신다기보다는 일단은 뭔가 그 기운을 보고 그 기운이 이미지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또 좋으신 무당분님을 또 만나셔서 지금은 또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고마운 일이네요.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기회 되면은 또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진짜 무섭다. 그 헌어수거함 거기 위에 쪼그려 앉아 있다는 것도 그게 꽤 높잖아요. 그 사람 키 정도만 하잖아요. 그게 그 초록색깔 헌어수거함 그 위에 이러고 쪼그려갖고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버려진 물건 이거 멀쩡한데 왜 버렸어 하고 함부로 가져가진 마세요. 진짜 그거 괜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영화분들은 대부분 공통점들이 다 있고 또 보시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모습을 정확히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색깔로만 보실 수 있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또 듣고 계시는데 나도 저런데 내 사연하면 좀 별로겠지라고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시청자 꼬비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꼬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가위 눌림을 정말로 많이 겪었다고 해요. 이분이. 그렇다 보니까 겪은 것도 정말 많고 무서운 것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꼬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살짝 졸았습니다. 그쵸, 그쵸. 예, 피곤하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좀 괜찮아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 실제로 꼬비님께서 겪으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얘기는요, 제가 이제 가위 눌림을 좀 많이 겪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순차적으로.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네, 제가 이제 처음 겪었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요. 네네. 제 방에는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거실하고 이제 복도로 나가는 문하고 이제 안방하고 드레스룸하고 연결된 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항상 이제 잘 때는 그 거실로 나가는 문은 이제 닫고 자고 안방이랑 연결된 문은 항상 열고 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방에 TV가 켜져 있으면 저희 방까지 빛이 다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하루는 제가 이제 좀 그날 피곤해서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든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자다가. 이제 자다가 떠져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가위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이제 눈이 떠졌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발밑에서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눈만 볼 수 있어서 발밑을 쳐다봤더니 그 안방하고 연결된 문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형태가 저희 엄마였어요. 딱 봐도.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어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리면서 제 가위를 이제 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무서우니까 그 문을 통해서 엄마 방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신 거예요, 자다가. 네네. 자다가 일어나셔서 엄마 왜 날 째려보고 있냐, 몸이 안 움직이는데 깨워주지도 않으시고 왜 째려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넌 지금 꿈을 꾼 거다. 오. 별거 아니니까 그냥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라. 예. 라고 하고 이제 그 어릴 때 겪었던 가위는 그렇게 한 번이 이제 끝이고요. 오, 예. 이제 다음번 가위는 이제 정확히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모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제가 글로 이사를 갔는데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새 아파트에서 잘 지냈어요. 네. 근데 제 방 구조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좌측을 보면 그 집의 복도하고 이제 안방, 부모님이 계신 방 문이 이제 보이게 침대 배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항상 눈이 감긴 상태로 가위가 눌렸었고, 네. 이게 한 달에 30일이면 한 28일 정도는 제가 가위를 눌렸어요, 매일. 예. 근데 아무것도 뭐 듣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몸이 안 움직이는 이제 그 정도? 형태였고, 그게 한 2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제가 가위 눌린 게. 네네네. 2달 정도 지속이 되다가, 이제 한동안, 그리고 2주 정도는 한동안 가위 눌림이 아예 없이 진짜 푹 잤어요. 그래서 네. 이게 괜찮아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루는 비가 진짜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예. 제가 한 1시 정도에 그때 한참 그 폴더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잘라고 딱 이제 누웠다가 이제 눈이 떴다가 다시 감았는데 제가 가위를 또 눈이 감은 상태에서 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처럼 그냥 내가 이러고 있으면 풀리면 잠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왼편에는 이제 복도랑 안방이 보인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 복도 쪽에서 저는 몸이 안 움직이고 눈이 감겨 있는데 누가 꼬비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체감상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그리고 가위에 눌렸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제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가위를 겪었는데 예. 옆에서 이제 꽹가리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제 방을 누가 그 TV에 보면은 무당분들 굿할 때 나팔 불고 꽹가리 치고 북 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가 누가 방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3시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서라운드 형식으로 막 방에서. 네네, 저를 눕혀놓고 제 사방에서 구슬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 느낀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진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진짜 눈물이 막 한 방울씩 막 흐르는 느낌이 들고 예.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제 귀 속에 딱 한마디가 꽂히게 돼요. 이제 예. 이제 남자 목소리로 예. 그럼 다음에 또 봐.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깼어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예, 저의 귀에다 남자가 다음에 또 봐. 그리고 제가 가위에 풀렸어요. 그러면 그때 또 보자고 한 뒤부턴 다시 또 만났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다음 날 또 한 번 겪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제가 이틀 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이랑 잤어요. 네네. 이제 부모님이랑 자고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구나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제 방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어느 때부터 또 평소와 같이 이제 오늘은 괜찮겠구나 하고 잠을 잤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제가 눈을 뜨면서 가위를 눌렸는데 예. 어떤 남자가 형상으로 보이는데 제 팔목을 잡고 그 형상이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저는 그 형상이 웃고 있다고 느꼈어요. 예. 이제 웃고 있다고 느끼고 계속 저를 눌러서 저도 이제 한참 너무 그 전전 것도 무섭고 해가지고 진짜 몸부림을 치려고 했는데도 이제 안 풀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신발이라는 걸 계속 속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막 욕설을. 예.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목소리, 제 목으로 소리가 확 튀어나오면서 이제 가위가 풀렸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이 또 옛날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래야 되죠. 할머니부터 다 이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괜찮다고 그냥 제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네네. 이제 그러시고 다시 또 저는 엄마 방으로 다시 가서 바닥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자기 시작했었죠. 부모님이랑. 예, 어머니랑 네. 아버지랑 정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제 방에서 주무시고 이제 저랑 엄마랑 같이 자는 걸 한 달 동안 했었죠. 근데 아버님은 본인 방에 가서 주무셨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현상이 없었나 보네요. 네, 아버지한테 제가 커서 물어본 건데요. 네네네. 이제 커서 그냥 웃자는 식으로 이제 아빠는 별일 없었어 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신 적이 없으신데 네. 이제 그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낮잠을 소파에서 주무실 때 한 3-4번 정도 그런 현상을 겪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그거 지나고 이제 제가 다시 제 방으로 갔어요, 이제는. 네. 이제 그거에 지나고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갈 때였는데 그 방에서 한동안 또 가위가 안 눌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말이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주말에 아침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TV를 보는데 자꾸 그 사람이 정면으로 봐도 좌측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들잖아요. 견눈으로요? 예, 곁눈으로 네. 누가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도 침대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엌으로 누가 자꾸 뛰어다녀요. 잠깐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생인지 알았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예. 그 동생이 뭐 TV 보다가 뭐 먹을 거 갖다 왔다 갔다 뭐 중요한 장면 안 놓치려고 이제 그러는지 알고 예. 거실로 이제 나갔는데 이제 TV는 다 꺼져 있고 그 거실은 그냥 아침 그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동생 방을 딱 봤는데 동생이 또 방에 때마침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안방을 갔더니 동생은 이제 엄마랑 아빠 출근하시고 안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뛰어다닌 거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3-4번 주무시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번을 누가 자꾸 거실을 빙빙 뛰어다니는 거를 목격하셨다고
제가 다 크고 들었었어요. 와, 그 집에 뭔가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근데 너무, 이게, 지금 그냥, 지금이야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 당시가. 네, 솔직히 전 그 당시에는 그 집에서 살기 너무 싫었었어요. 진짜.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네, 그리고 이걸 선뜻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어머니 같은 건 겁이 많으셔서 아, 예.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어머니가 너무 겁을 먹으실까봐 혼자만 앓고 있었거든요, 그 현상을. 예. 이제 가위 눌린 것만 어머니한테 그 울면서 가고 이래서 어머니가 아시는데 그 형체가 뛰어다닌다는 것은 제가 다 크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는 나도 봤다라고 해서 우와. 이제 알게 된 거였죠. 그럼 또 있겠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전주 한옥마을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치킨을 다 사주신다고 큰 방으로 모여라라고 해서 어, 그런 게 제가 반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모으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 한옥마을 구조상 디귿자 형식의 방에는 진짜 마른 여자만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네, 창문이 있었고 저희 방은 이제 끝방 옆옆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번 방부터 애들 모여라, 뭐 선생님이 치킨 사주시는데 모여라 해서 제가 방에서 나가서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불을 끄고 이제 한 방 한 방씩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방, 제가 있는 방도 이제 애들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 방까지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뒤를 돌아서 그 큰 방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 방 가기 전에 그 친구가 한 명이 제 방으로 쓱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걔한테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야 나올 때 방 불 끄고 나와 나 먼저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제 방을 지나쳐 왔죠. 그냥 안 보고 네. 지나쳐 왔는데 제 핸드폰에 생각해보니까 방에 충전기에 꽂아놓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제 방을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원룸 형식으로 된 그 조그만 창문밖에 없는 방에 저 혼자 있었어요. 와, 잠깐만. 소름 쫙 올라오네. 저도 진짜 그때 당시에 저를 지나치지 않으면 그 방으로 갈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분명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혼자밖에 없어서 불도 못 끄고 핸드폰도 못 찾고 그 방으로 막 뛰어갔어요. 예. 뛰어가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 방으로 막 뛰어갔는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그게 누구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고비님이 귀신을 보시네요. 근데 이게 저는 막 영안이 트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막 진짜 가끔 한 번씩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영안이란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귀신을 보는 눈이라는 거는 정면으로 제대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곁눈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옆에 시야로. 그렇죠. 그게 시작이니까. 네. 얼굴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 귀신이 그- 맞죠. 예. 네, 저는 그 당시에 제 친구인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전 친구라고 느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리고 그 방을 뛰어갔는데, 그 친구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냥 저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다가, 이제 소름이 너무 돋아서, 저는 그 치킨도 못 먹은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근데 그때 당시가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딱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꼬비님? 지금은 이제 뭐 한동안은 괜찮았었는데 예. 이제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저녁 운전을 좀 많이 해요. 네네네. 장거리. 네, 장거리 운전을 좀 하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 자꾸 그 왼쪽 시야는 괜찮은데 우측 시야로 자꾸 길거리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거 나도 요즘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 제가 뭐가 있는지 알았는데 네. 뭐 표지판이 서 있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요즘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우측 시야가 말 그대로 그 인도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보면 없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원래는 운전할 때는 거기 시선이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측 끝이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 보고 난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제가 이게 큰 걸로는 이제 마지막 그 제일 큰 사건인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생부터 한 23살까지 제가 골프 선수 생활을 좀 했었어요. 오,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시합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그 한국의 대학연맹이라는 이제 대학생들이 골프 경쟁하는 그런 시합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친구 3명이랑 같이 그 지방 지역으로 갔고 네. 이게 어차피 지역명은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대략? 네. 그냥 어차피 큰 도시니까 네. 이제 충주라는 큰 도시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골프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열심히 놀았어요. 예. 어차피 내일 뭐 비 올 것 같으니까 시합 취소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열심히 놀자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저는 콜라를 열심히 먹고 친구들은 이제 알코올을 열심히 섭취하다가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지금 대학교 기숙사인데 예. 나 내일 아침에 갈 차가 없는데 너네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기다려봐 내비 찍어보고 얘기해줄게 하고 이제 내비를 이제 찍어봤는데 예.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제 친구가 조수석에 한 명이 타고 뒷자리에 한 명을 타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러 가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참을 고속도로를 쭉 타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러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IC를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뭐 철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 골목골목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데를 그대를 지나서 이제 딱 지나니까 새로 만들어진 왕복 8차선 길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막 달리고 노래도 막 크게 틀고 밤이어서 차도 없으니까 창문 다 열고 막 노래 크게 틀고 막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저 앞쪽에 육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육교를 옆으로 쉽게 말하는 MT촌이라는 데가 크게 있더라고요. 숙박업소가 몰려있는 곳. 네네. 네. 숙박업소 몰려있는 곳이 막 불빛이 거기만 있고 여기는 가로등만 있는 데니까 자연적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가다가 육교를 지나는 순간 제 앞으로 뭐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핸들을 확 틀었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틀어서 이제 정지를 했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속으로 욕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제가 욕을 뱉었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가 왜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방금 누가 튀어나왔다 예. 하고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그 여성분들 오피스룩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긴 치마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여성분이 왁 저희 차로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이제 반쯤 열었는데 이제 제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튀어나오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왔으니까 자기를 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끌려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모르는 차에 자기가 끌려왔으니까 자기를 예. 경찰서에 제발 데려다 달라고 자기 몹쓸 짓을 당했다고 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여성분을 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내리려 하니까 친구가 갑자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제 손을. 잠깐만, 예. 그러면서 야 빨리 출발해, 악셀 빨리 밟어.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 야 왜 그래 하는데 뒤에 친구가 갑자기 제 머리를 한번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러면서 빨리 출발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일단 출발을 했어요. 좀 모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차를 세우고 친구들한테 빵 뭐라 했어요. 예, 왜 그러냐고? 너네들은 왜 위급한 상황인데 보복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너 혼자 창문 열고 왜 혼자 얘기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 소리야, 나는 지금 여성분이 그때 이쪽 문 열어서 너는 봤잖아, 여성분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뭔 소리야, 너 혼자 차 갑자기 비틀비틀 거리더니 차 세우더니 혼자 욕하고 너 혼자 허공에 문 열고 얘기하고 있던 거 우리는
자기네들도 겁먹어서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씩 좋으니까 장난치는 줄 알다가 갑자기 얘네들도 무서워서 보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쯤 되면 꼬비님 보시네요. 예, 저도 그 이후로 웬만하면은 그런 거를 뭐 아직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건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저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방송에서 귀신 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사실 그런 걸 대부분 다 공감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막 무속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을 보실 수도 있는 눈을 가지신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그쵸. 네네. 근데 뭐 괴롭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네네네.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뭐 저는 워낙 또 제 자체가 공포 영화 뭐 이런 걸 워낙 제가 또 따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 네네네. 예, 그 중학교 때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좀 많이 겁이 없어진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그때 위급하게 다가온 그 여자 있잖아요. 뭐 네네. 얼굴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었다면. 제가 네네네. 그때 생각해보니까 머리하고 이제 오피스룩 입은 건 보이는데 전에랑 똑같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대화까지 나눴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소름 끼쳤던 거는 네네. 몹쓸 짓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분의 차림은 너무 깔끔하셨어요. 막 어디가 막 틀어져 있거나 흙이 묻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가들은 자기들을 보는 존재를 알아요. 그게 뭔가 있나 봐. 그 아우라가 있나 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영가들이 구분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두비님 방송 들으면서 예. 이게 나도 그 영가들이 그렇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영가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앞에 있는데 한 사람만 뭔가 아우라가 조금 막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귀신을 볼 테니까 저 사람 앞에서 좀 내가 한번 이짓거리를 해볼까?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 셋 중에 저만 그런 현상을 겪었으니까 같은 차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꼬비님, 이게 곁눈으로 보이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지만 한 번 거길 또 다시 보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사이드 밀러를 항상 확인하게 돼요. 그쵸, 무조건 확인을 하게 되죠. 네, 저도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뭐가 보인다 하는데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사이드 밀러로 재차 확인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진짜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무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뭐 막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삶에 뭐 지장이 없으신 정도죠? 그냥 느낌만 들 정도예요, 지금은. 어떤 느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진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제 저랑 여자친구랑은 이제 둘 다 흡연을 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이제 저는 옛날부터 여자친구네 집에서 나가면 1층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옆집 계단 올라가는 창문이 엘리베이터 옆에 있고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그 집에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이제 흡연을 할 때마다 그 창문에서 누가 쳐다본다는 느낌을 항상 들었는데, 네네. 최근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그쪽을 확 쳐다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금 누가 저기서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없네? 이런 거? 분명히 누가 쳐다봤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항상 누가 쳐다보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고, 이제 밤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어요. 여기 뭐가 있겠다라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알죠. 예.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껴요. 이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니면 같은 비슷한 장소에 가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선 계속 그런 게 느껴지는 거지. 네, 맞아요. 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공중전화 박스다 예를 들면 여기선 아무런 뭐 그런 느낌이나 생각조차도 안 드는데 여기 공중전화에서는 계속 그런 시선이 느껴지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아, 오늘 꼬비님께서 또 이렇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잠깐 나타나기도 하고, 견눈으로 싹싹싹싹 지나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겪은 또 실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비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의 시작 단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뭔가 보게 된 계기라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견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은 있었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귀신이랑 결국 대화까지도 하신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 그 집에서 귀신들이 계속 목격이 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귀신을 보셨단 말이죠. 같은 현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에는 분명히 어떠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귀신이 많이 나오는 집이 있대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더비님이 그때 당시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집에 살 때는 말도 못했어요. 막 오래된 아파트, 막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아파트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마다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는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